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윤재웅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미국의 관세 우려감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풀려가지 않는 이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자산시장의 동향, 4월 달에 ETF로 본 자산시장 동향부터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시고 들어가죠. 우선 큰 틀에서 아마 정말 4월 2일 그 이제 보편 상호관세랑 이제 나온 것들 이후로 이제 아마 시장 동향이 좀 전반적으로 약간 크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견조한 흐름 그나마 좀 유지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변동성 대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정말 한동안 정말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변동성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온 게 뭐 2기 정부 들어서만의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그렇습니다. 1기에서도 이제 뭐 관세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 변동성은 좀 있어 왔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기랑 2기랑 좀 이제 비교를 해서 조금 이제 차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이제 크게 색깔이 두 개예요. 이제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이제 1기, 이제 2018년 이제 당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은 이제 2015년 현재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2018년도 1기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더라도 막 시장이 지금처럼 막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느 견조한 흐름이 좀 유지되고 있었었고 다만 이제 좀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시장이 흔들렸던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금리라든가 고금리 상태 좀 이슈가 있었었고 두 번째가 또 이제 최근에부터 나왔었던 이슈긴 한데 파월 연준 의장의 뭐 해임 관련된 이슈가 그때도 또 있었었죠. 아, 그때도. 네,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지금 저점 이제 크리스마스 때를 해서 이제 그 하락할 때는 이제 해임 이슈가 있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슈가 좀 일단락이 되면서 좀 시장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해임안이라든가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1기 때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좀 더 이제 강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2018년도 1기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압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밀도의 차이인가요? 네, 밀도의 차이가 어떤 관세 품목이라든가 국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1기 때는 굉장히 뭐 임기 전반에 걸쳐서 좀 있었던 이슈긴 합니다만 지금 들어서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4월 2일 날 그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높은 수준의 이제 관세가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언급이 나오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관세율이 정말 탁탁탁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시장 자체의 어떤 변동성 자체가 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만 조금 이제 국한해서 좀 한 번 더 리뷰를 좀 해보면 그 직전주에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대담 나와서 이제 얘기했던 게 파월 풋 없다, 연준 풋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하던 것들이 이제 실망 매물로 또 출회가 되면서 시장 낙폭을 좀 키웠었고요. 지금 다우 같은 경우가 좀 더 이제 낙폭이 컸었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30개 종목을 담고 있는데 요게 이제 몸집에 따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가격에 따라 좀 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중에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유나이티드 헬스가 좀 급락을 하면서 다우가 좀 더 크게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 시장 자체는 조금 이제 흐름 좋지 않죠.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지난주 금요일자 이제 종가 기준을 봤을 때 고점 대비 하락률이 S&P 500이 한 14% 정도 빠졌고 나스닥 100이 한 18% 정도 좀 하락을 보였다 정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S&P 500의 뭐 EPS 추정치도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모습인가요? 네, 이게 그 실적 추정치라는 게 결국 이 기업의 어떤 실적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종합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관세라는 부분이 지금 영향 자체도 좀 예측하기 힘들고 특히나 계속해서 관세율이 좀 변경이 좀 되다 보니까 이 추정치 나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 합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에서 이제 주황색 선으로 나타내는 게 실적 추정치, 그다음에 검정색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S&P 500 ETF인 그 VO라는 티커까지 ETF예요. 보시려면 지금 고점 찍고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이제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 네. 다만 어떤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첩첩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 어떤 실적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하향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방금 이제 은행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대형 은행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차트 보이시는 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주황색 선은 이제 대형 은행주 ETF의 이제 실적 추정치. 추정치. 다음에 녹색 선은 이제 방금 보셨던 이 S&P 500의 추정치. 그리고 검정색 선으로 나타내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 검정색 예, 예. 선으로 나타내는 게 이 S&P 500의 실적 추정치고요. 네. 지금 녹색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대형 은행주 ETF의 이제 주가 추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녹색이 은행. 네, 근데 지금 S&P 500 빠지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은행은 그나마 좀 견조하게 좀 방어력 보여왔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5주 연속 하락했던 중국, 홍콩 대형주 이쪽이 좀 반등이 나오나요? 네, 지금 이제 지난주, 이제 직전주 기준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왔던 상황이고요. 예. 물론 이제 그 직전까지 한 5주 정도 좀 연속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좀 보이긴 했어요. 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어떤 뭐 자금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이유는 결국 뭐 AI라든가 이제 뭐 딥시크로 대표되는 AI라든가 혹은 BYD로 대표되는 이 전기차 부문.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정말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끌고 나갔다고 이제 믿어져 왔던 이 산업들에 있어서 중국 업체들의 어떤 약진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으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도 기존의 어떤 이제 공동부유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선불원 쪽으로 좀 시각이 좀 옮겨가고 있고 여기 맞물려서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계속해서 좀 지원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대비해서라도 좀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 보이고 있다는 거. 지금 트럼프 1기 대비해서 지금 예. 어떤 준비라든가 어떤 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방어력이나 어떤 강세라든가 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약간 수익률을 좀 이제 분해서 좀 쪼개놓은 건데 이 빨간색 이 가로선으로 된 것이 이제 연초 대비 이제 수익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 오른쪽에 있는 뭐 중국 본토 지수들은 좀 상대적으로 흐름 좀 부진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왼쪽에 수익률 좀 높았던 것들은 결국 이 HSCI라든가 항생테크 특히나 이제 항생테크처럼 어떤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대형 기술주들 예.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기차 AI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어떤 뭐 변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산업이라든가 섹터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대형 기술주 위주다 보니까 어떤 주가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달러가 지금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트리플 약세를 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주가 예. 측면에서의 약세, 그다음에 채권 측면에서의 약세, 그다음에 달러까지. 아하.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던 이 어떤 미국 국채라든가 혹은 뭐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 좀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역시나 또 파월 연준의장 해임할 거다라는 부분들. 맞습니다. 이제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좀 굉장히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네. 것도 관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신뢰성이 상당히 이제 그렇습니다. 훼손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물론 이제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네.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제 일단락이 되면은 당장 이제 기분 뭐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어도 앙금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금이 한번 가면은 이게 쉽게 다 사그라들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뭐 금융시장에 있어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달러. 어떻게 보면 이 통화라는 게 한 국가의 어떤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체급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거는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통화 ETF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호관세 이후로 좀 수익률을 좀 꼽아보면 결국엔 달러 인덱스만 좀 약세를 보였고 이 외에 이제 스위스 프랑이 좀 제일 강한 모습. 이거 외에 뭐 일본 엔화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강했다라는 것도 어떤 이제 시장의 심리를 어떤 이제 통화 ETF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4월 자산시장의 동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4월 2일자로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나서 우리 자산시장의 동향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몇몇 섹터에서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 중국이나 홍콩 이런 쪽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약세 흐름 달러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 월간 기준으로 글로벌 ETF의 동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글로벌 ETF 동향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수익률 자체는 저도 이제 4월 이제 2일 이제 상하 관세 이후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워낙 또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하 관세 이후로 조금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상승률 상위 이제 하위 ETF들을 조금 정리를 한 거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4월 2일 이후로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들 중에 이제 등락률 상위를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일단 상승률 상위를 꼽아보면 가장 상승률 높았던 게 이 글로벌 금강주. 특히나 이 금 시장에 있어서의, 특히나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높아지다 보니까 금 가격 굉장히 좀 강하죠, 지금.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을 채굴 하는 기업들로 묶인 이 금강주 ETF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게 가장 특징적이고요. 예. 이거 외에도 이제 뭐 한국 방이라든가 뭐 글로벌 방위 쪽, 오늘 이제 글로벌 방위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이제 뭐 멕시코라든가 아르헨티나 개별 국가도 좀 상승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좀 하락률 상위에 올랐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꼽아보면 이제 에너지 그리고 이제 미국 반도체 이런 것들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미국 에너지의 어떤 뭐 장비 서비스 관련된 ETF가 한 19% 정도 하락하면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는데 에너지는 아무래도 특히나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기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경기가 좋아지고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텐데 오히려 이런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전반에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유가도 하락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도 약세를 보였다라는 게 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거 외에도 어떤 미국 반도체라든가 이거 외에 좀 특별한 것들 좀 특별 자산을 좀 꼽아보면 뭐 글로벌 블록체인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락률 상위에 올랐다라고 좀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월간 기준으로 글로벌 ETF의 동향을 돌아봤습니다. 그 전에 뭐 한두 달 전인가요? 연구원님과 그때도 금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전히 금이 가장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와 섹터도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뭐 미국 어떤 대표 지수부터 시작을 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어떤 이제 S&P 500이라든가 혹은 뭐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화면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테이블인데 요건 이제 앞에는 이제 주간 단위로 좀 수익률을 짚어놓은 거고 예. 지금 좀 주의 깊게 보실 만한 거는 이제 4월 MTD라고 해서 이제 4월 연초 대비 수익률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연초 대비해서? 예, 이제 4월 18일까지 기준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뭐 미국 대표 지수들 좀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유독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이런 쪽도 좀 약세 보이면서 이제 하락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종목의 급락이죠. 그렇죠. 이거 외에도 좀 보실 만한 게 이제 러셀 2000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미국의 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예요. 예. 해당 지수 역시도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 오게 되면 이제 소형주 위주로 좀 둔화될 우려가 높다 보니까 좀 약세를 네. 보였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상황 이렇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섹터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섹터 산업까지도 좀 살펴보면, 예. 섹터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섹터 요게 좀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섹터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치면 이제 하는 일로 좀 구분을 한 네. 분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보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4월 MTD, 4월 연초 대비, 4월 월초 대비 기준을 좀 보게 되면 제일 중간에 약세를 있었죠. 보였던, 네. 제일 약세 보였던 게 에너지. 와, 예. 정말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게 내렸군요. 그렇죠. 한 12% 정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수요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실하게 좀 드러난 상황이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온 거 보면 예. 전체적인 방향성을 에너지 관련된 방향성을 이 가격은 안정화시키고 네. 다음에 이제 산유량 이제 어떤 이제 Q를 늘리면서 에너지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이제 확보하는 것을 좀 방향성을 좀 잡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유가 측면에서는 이제 여전히 좀 부정적인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좀 선방했던 것들 좀 뭐가 있을까 좀 살펴보면 네. 필수 소비재. 혼자 풀렸습니다, 지금. 네, 정말 이제 4월 들어서 정말 혼자서만 예. 지금 올라갔어요. 물론 많이 오른 건 정말 뭐 상승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역시나 좀 방어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필수 소비 섹터 같은 경우는 쉽게 뭐 단기간에 소비를 줄이기 힘든 예. 기업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좀 더 버티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방어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대표 지수와 섹터별 흐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섹터별로 보니까 움직임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우리 시장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 지수 흐름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우선 한국 흐름 자체를 좀 정리를 하면 나름 견조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대표 지수 기준을 봐도 4월 기준을 봐도 지금 코스닥은 오히려 올라가 있는 상태. 그리고 코스피 자체도 지금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거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섹터나 이제 산업단으로 좀 넘어와서 좀 바로 좀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 네, 바로 확인해 보죠. 예, 좀 두드러지는 것들이 어떤 산업재 혹은 뭐 중공업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는 플러스가 강해요. 예, 지금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였다라는 것까지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 상황도 살펴드렸는데 확실히 한국 시장 숫자만 슬쩍 봐도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중에서 역시나 특정 섹터의 흐름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이번 주 투자 아이디어 아마 힌트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어떻게 살펴주실까요? 네, 아까 이제 글로벌 방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예. 시간상 이제 포인트만 빠르게 좀 짚어드리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예. 일단 ETF 관련해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SHLD라는 쉴드, 우리가 이제 쉴드라는 방어. 예, 방어. 이제 글로벌 방위 테크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편입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 방위에 대해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한국 쪽까지 좀 포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드한 무기 체계들, 뭐 총이라든가 뭐 탱크, 뭐 전투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좀 포함을 좀 포괄적으로 편입을 하고 있는 ETF입니다. 예. 그래서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이제 결국 이제 글로벌 국방비 증액 측면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을 필두로 해서 이제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최근에 제가 좀 포인트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 쪽이에요. 미국 쪽도 작년 연말에 이제 주가가 흔들렸던, 이제 방위산업 주가가 흔들렸던 가장 큰 요인은 이 감축하는 과정에서 방위 예산도 줄어들 거다라는 네.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2025년도 회계 예산안 보게 되면 한 4.4% 정도 증액되는 걸로 늘었어요. 예, 나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서 우리 국방 예산 뭐 1조 달러 굉장히 금방 올 것 같다라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들까지도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 보였던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좀 차트로 좀 보시면 좀 보시겠지만 네, 확인해 볼까요? 예, 차트는 네. 미국 예산안 내용 한번 확인해 예산안이라든가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편입된 종목들이에요. 지금 예. 한국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 ETF들도 종목들도 같이 좀 편입돼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요거 외에도 이제 결국 포인트로 볼 만한 것은 이제 기존에 한번 이제 유럽 쪽 방위 예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주가 한번 달렸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쪽 예산안 관련된 우려들이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좀 더 이제 약간 이제 턴어라운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나올 부분들에서 기대해보자라는 거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올 초부터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셨던 방산을 우리가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윤정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증권 윤재용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ETF 자산시장의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